윤여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그만큼 나라 사정이 위중하게 되어서 모시게 된 것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또 국회에다가 총리를 갖다 추천해 달라고 그래가 또 거절을 당하고 이랬는데 참 국민들이 걱정이 심합니다. 아주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사님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소한 문제고, 예. 사소한 문제고, 현재 진행되는 이 상황이 예. 이게 어떤 돌발 상황이 아니라 계획된 상황이다 이겁니다. 예. 이 계획된 상황을 물론 통상 북한의 통전부가 공작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동안의 모든 데모는 거의가 좌파 데모는 북한 통전부의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순수하게 네. 이쪽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네. 그 최순실 씨 사건만 해도 그 딸 뭐 등등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요사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다 일어난 것들이 이제 계획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국회 가서 뭘 하는 그건 다 이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놀아나는 우파가 아무것도 모르고 놀아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가난하고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6.25 후에. 그리고 헐벗은 이 나라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부강하게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 약하게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10대 강국입니다. 이런 나라를 다 이렇게 붕괴시키고 이거 곧 이제 북한에 넘겨줄 단계에 왔습니다. 정말 이 나라 북한에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때 어느 나라든지 이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은 계엄령 선포할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이 없습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이런 붕괴 일보 직전에 오면은 그 어느 나라든지 계엄령 선포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대중, 뭐 김정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우파는 많이 욕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잘못은 이겁니다. 큰 잘못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파와 좌파를 아우려고 했던 생각이 잘못이다 이거죠. 우파와 좌파를 아우려고 하면은 우파한테도 미움받고 좌파한테도 미움받아서 오늘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김정일도 북한에 내려와서 갔다 와서 김정일 칭찬하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잘못을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뭐 독재를 해서 뭐 이런 걸 다 사과를 하고 이건 이제 좌파에 이걸 얻으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우파 그걸 얻기 위해서 또 우파를 위해 우파적인 행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파는 그 전에 좌파 행동을 보고 이건 우파가 아니다. 내가 지지할 수 없는 사람이다. 딱 했고 또 좌파는 좌파 또 공격하니까 또 싫어하고 우파로서 보세요. 4.3 사태 국가기념일로 정하지 않나. 5.18 무슨 뭐 이걸 사건을 공개한다고 그래서 그 뭐 언론인가 어디를 누굴 뭐 처벌 채널 A하고 처벌했죠. 뭐 벌금을 형을 때렸으니까 처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파의
우파를 흥분하게 하고 예. 우파로부터 마음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우리가 4.19 혁명 기억하시죠? 예, 예. 그때도 계엄 선포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하야하시면서 네. 계엄 선포하고 하야하시고 떠난 겁니다. 예. 그때도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네. 근데 그때 부정선거는 사소한 거였죠. 사소한 거. 내가 지난번에 우리 한번 이야기했지만 별거 안 해. 몇백 표가 되는지도 몇십 표밖에 안 되는 거입니다. 예.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막 그 떼매고 나와서 예. 결국 혁명까지 일으키고 예. 시키지도 않고 내용 잘 몰랐던 내무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영은 사형시켰죠. 네,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그것도 혁명정부에서 사형당했습니다. 네. 네, 나중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사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예. 이것은 계엄령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즉시 계엄 선포하고 네. 또 하야를 해야지 이 자리에 연연해서 그냥 앉아 있으려면 안 됩니다. 네. 국민이 이미 마음이 다 떠났고 그건 계엄령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네. 이승만 대통령처럼 깨끗이 하야하고 떠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네. 이제 계엄사령관이 이걸 받아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지금 여나 야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로 나라 구성했다가는 나라 이게 얼마 못 갑니다. 예. 저들이 말하는 과도정부. 네, 이거 아까운 나라 아닙니까? 예. 이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 예. 이걸 그대로 망가뜨리고 그냥 북한한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부정인데 우리 지금 전자개혁회의는 국가공인기술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걸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네. 시연회에서 중앙선관위 시연회에서 내가 질문했을 때 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아 이거 우리 모릅니다. 이거 업체가 만들어서 업체가 만든 걸 그냥 쓰고 있다는 겁니다. 법규도 제대로 없겠네요. 법규 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네. 전자개폐기를 정부 장비 아닙니까? 네. 개발 시험도 하고 양산 시험도 하고 환경 시험도 예. 하고 그다음에 정확도 신뢰도 이런 걸 다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어려운 말인가 제끼고 국가 공인기관의 기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필리핀에 가서 우리가 팔겠다고 하면 갖고 갔죠? 예. 망신당했죠? 갖고 예. 가니까 필리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다 기술기관에 의뢰를 했죠. 그 기술기관에 못 쓰겠다 하니까 안 쓴 거예요. 그것도 오래전 아닙니까? 그죠? 그걸 우린 지금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정전자개혁이 당선된 예. 모든 공직자는 즉시 무효다. 예. 따라서 해임을 자동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이 계엄사령부는. 예.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 계엄령을 선포하고 예. 대통령께서는 하야하시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정전자개혁이 당선된 예. 모든 국가 공직자는 예.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예. 근데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계엄사령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이 계엄사령부는 즉시 부정부패, 부정선거, 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집행해서 네. 지금 이 나라에 남아있는 모든 범죄자들을 예. 필리핀처럼 숙청해야 됩니다. 네.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필리핀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 아시죠? 예. 이 양반이 시장하면서 자기 구역 내에 들어오는 공산 게리라를 다 사살했습니다. 이 사람 취업하지 않습니다. 다 사살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공산 게리라가 그쪽에서 얼씨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인기가 막 올라간 거죠. 이 사람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돼갖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CNN을 보니까 대통령이 돼갖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또 저겁니다. 마약 사범들. 예. 마약 사범을 1600명을 다 사살했습니다. 재판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마약 사범 70만 명이 자수를 하고 예.
국민 90%가 두테르테 대통령을 지지하는 겁니다.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애국법 아시죠? 네. 애국법 위반자는 변호사 없이 우리는 뭐 아마 국법법 위반해도 뭐 당장 변호사 오고 날 시간 없이 닷생가를 수사할 수가 있고 그 애국법을 위반한 자가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불지 않으면 고문을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고문합니다. 근데 이게 공개가 됐어요.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나는 그대로 하겠다. 국민은 옳소. 국회도 옳소. 이번에 새로 나온 두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그 고문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공개하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이 왜 합니까? 국민이 지지하는 겁니다. 왜? 그 국법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강하게 나오니까 테러가 많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줄었어요. 요사이 미국에서 테러 행위 별로 나타나는 거 못 보셨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지지하고 모든 사람이 다 지지하는 건 고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테러 사범들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잡았죠? 그 사람밖에 처벌 더 합니까? 연줄된 걸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거 좀 부르세요. 뭐 누가하고 뭐 이거 모의했습니까? 하면 그래요? 내가 불지하고 부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사람의 인권이 희생되더라도 수백 수천 명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그렇게 극단적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국민이 다 지지합니다. 그건 시대와 상황과 지역에 따라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히 지금 이대로 가다가 지금 대한민국 내가 그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계엄령은 그 법에 정해진 합법적 조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합법적이죠. 구테타하고 다른 겁니다. 다르죠. 지금 그걸 혼돈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적성세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전에 그 채널에 나가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그 간첩 혐의로 국법 위반 사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자수를 하면서 전향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군에 있을 때. 군에서 이제 그 당시가 아마 내가 49년도인가. 육군 소령인가 아마 소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체포 당해가지고 이제 전향을 하는데 그 양반이 쓴 그 자기 조직의 인원이 한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 육군 소령 한 명이 전향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사람 이름 다 써야죠. 전향하려면. 그런데 얼마나 많았던지 그 이치우 장군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범법자, 국법법 위반자, 소위 간첩 빨갱이들이 이걸 수감할 수가 없어서 감옥이 모자라서 군수 창고를 비워서 거기다 집어넣었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금 60년이 됐어요. 60년. 그게 남노동입니다, 그냥. 그러면은 60년 된 지금 우리 군 안에 간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최덕신 간첩인 줄 몰랐죠? 장관도 하고 포스터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그럼 그 사람 밑에 또 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양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간첩 그 명단을 이제 자기가 경험해가지고 간첩 명단 말하는 중에 국무총리 하던 분도 거기 있습니다. 내가 말은 못하죠. 왜? 수사선상에 안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거꾸로 역습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죽을 뻔했어요. 그 잡혀가지고 적성세. 그 적성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중앙정보부, 경찰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 또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도. 근데 지금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세요? 뭐 공공연히 간첩 천국이라 할 정도니까. 이번 기회에 여야를 모두 제어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세우려면은 계엄령 선포하고 대통령께서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청소는 계엄사령관에게 그렇죠. 그 계엄사령관은 직접 명령하셔도 됩니다.
뭐 해당되는 사람, 예. 뭐 참모총장이 됐건, 육군 참모총장, 또는 예. 장관이 됐든 또는 예. 그 외에 기타 사람이라도 예. 대통령이 봐서 이 사람 대한민국 할 수 있다 하면 참모총장 임명하고 장관 임명하면서 그대로 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예. 현재 상황에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